안녕하십니까. 하나이밀과병원의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수능 금지곡 극복하기입니다. 제가 수능을 볼 때까지만 해도 이런 수능 금지곡 이런 건 잘 없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라서 외국에서는 이것을 이어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는 1982년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Involuntary Musical Imaginar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수능 금지곡 자체는 내 귀에서만 들리는 소리인 이명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자들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청과는 달리 어떤 음악의 특정 부분이 반복적으로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보통 소리를 인식하고 소리가 없더라도 이를 다시 떠올리는 데 관여하는 것은 우리 측두엽에 있는 청각피질 일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거의 한 번쯤은 꼭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고 평균 15에서 20초 정도의 길이의 음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사람은 33년 동안이나 이 노래가 들렸다고 하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ut the blame on Maine, boys. Put the blame on Maine. Maine kissed a bar from out of town. That kiss burned Chicago down. 이 노래는 1946년도에 나온 길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Put the Blame on Maine이라는 노래인데 저도 이게 들어보고 나서 계속 이 Put the Blame on Maine이라는 이 가사가 반복돼가지고 꽤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말씀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서 골라서 듣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너무 대중적이어서 TV나 광고 아니면 다른 영화 등에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포함되고 인터넷 검색 중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듣는 밈으로 접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음악적인 특성을 보면은 아주 쉬운 리듬을 가지고 있고 이 리듬이 반복되는 경우에 잘 나타나며 특히 노래 자체에 클라이막스가 없는 경우에 조금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가 있는 경우가 가사가 없이 음악만 나오는 경우보다 한 10배 정도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의 역사가 한 20만 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된 언어는 5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긴 역사 동안에 대부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의 가사로 이를 이용해 왔는데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가사가 있는 경우에 더 오래 남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능 금지곡이나 이어웜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노래의 대중성이나 광고가 뇌리에 박히게 할 때 이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암기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원소 주기율 표현을 노래로 만들어서 변환하거나 아니면 ABC 노래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ABC 노래 자체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에 우리가 가사를 붙인 것으로 우리가 알파벳을 순서대로 암기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극복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당히 어려운 일을 수행하면서 작업 기억을 자극해서 잊는 방법입니다. 이 적당히 어려운 일 중에 게임으로 몇 개 말씀드릴 건데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는데 애너그램이라는 놀이입니다. 특정한 영어 단어를 주고 그 영어 단어 내에서 문자 순서를 바꿔서 다른 단어로 바꿔내는 놀이입니다. 또 비슷한 놀이로는 수도쿠 놀이가 있습니다. 정해진 칸에 숫자를 한 번씩만 배열해서 쭉 칸을 채워가는 이 수도쿠 놀이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게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음악,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시를 낭송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EJ 전략입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리는 것처럼 이 노래를 잊기 위해 다른 노래를 이용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 노래가 사용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바로 해피 버스데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자체는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흥얼거릴 수 있고 가사를 알던 모르던 그 음률 자체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되는 노래로는 영국의 국가인 God Save the Queen 이라는 노래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애국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된 건 없습니다. 단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머릿속에 맴도는 음악을
멈추기 위해서 사용된 이 놀이 자체가 머릿속에 머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마지막 방법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아주 널리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껌 씹기입니다. 껌 씹기가 왜 이걸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껌 씹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작업 기억을 자극해서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설로는 머릿속에 이 노래 자체가 맴도는 것은 우리가 이를 말을 소리를 내거나 음악을 부르거나 해가지고 배출시키는 것이 안 돼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껌을 씹는 행위로 우리가 배출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서 이를 있도록 도움이 된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껌 씹는 것만 아니라 T 혹은 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간 해온 노력에 훌륭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